다시 이제 예제를 풀어봅시다. 조금 더 이제 약간 복잡한, 이것도 사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이제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다. 그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학 교과서에 아마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경사면을 따라서 훌라후프 같이 생긴 이 고리형 물체가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건데, 자, 이 룹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데, 미끄러짐 없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한번 기술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generalized coordinate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경사면을 따라서 무게중심이 얼마나 이동했는가. 요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이 이 경사면과 접점으로부터 얼마나 회전했는가. 그 회전 각도, 얼마나 무게중심이 내려왔는가. 그 다음에 몇 바퀴를 굴렀는가. 이 두 개가 아주 자연스러운 generalized coordinate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체 질량은 m이고, 물체 반지름은 a이고, 유니폼한 중력 가속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constraint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constraint냐? 두 개의 generalized coordinate, y는 a 곱하기 세타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미끄러짐이 없다는 거죠. 중심이 이동한 만큼 이 빗면에 맞닿아서 굴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세타가 요 호의 길이잖아요. 여기 호의 길이잖아요. 이 호의 이렇게 이 호의 길이만큼 이 중심을 이렇게 굴러 떨어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constraint는 이 코디네이트의 constraint니까 얘 홀로노믹 constraint고, 그래서 이 constraint를 내가 y 세타에 대해서 y 빼기 a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얘가 0이다. 자, 그럼 이제 얘 액션을 찾아봅시다. 얘 액션은 키네틱 에너지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물체를, 모양이 똑같은 물체를 강체라고 부르죠. rigid body. 회전 운동까지 고려한 이제 rigid body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 중심의 central mass의 kinetic 에너지. 걔는 그러니까 central mass의 모든 질량이 다 몰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1 m central mass의 속도 y 닷의 제곱. 이게 이제 central mass의 kinetic 에너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강체일 경우에는 central mass를 중심으로 회전한 운동을 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이제 더해야 되겠죠. 그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회전 관성 곱하기 각속도. 세타가 이제 그 각도 위치니까 그 시간 미분하면 각속도가 되겠죠. 여기서 i는 회전 관성 모먼트고, 이렇게 저렇게 룹의 모양을 띠고 있으면은 이제 i는 그냥 ma 제곱이 되죠. 제일 간단한 걸 한 거예요. 디스크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죠? 빼기 포텐셜 에너지는 mg 센트럴 매스의 수직 높이는 sin 알파. 자, 높이가 높을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데, y가 커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덧셈 하면 되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빼기 마이너스 여기 포텐셜 에너지. 그렇죠? 자, 이것도 풀이하는 방법은 이제 소거를 하는 거야. y 대신에 a 세타 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세타 대신에 a분의 y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 다스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하고 그러면은 my 다시인데 그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더블 다시 되고 equal.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은 y에 대한 편미분이죠. y에 대한 편미분은 mg sin 알파 더하기 constraint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 되겠죠. constraint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 하나만 쓰면 되고 여기다가 제한 조건은 식을 y로 편미분한 거. 그럼 여기는 mg sin 알파 더하기 람다. 자, 이게 이제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세타 다스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하면 i 세타 다시인데 시간을 한 번 더 미분했고요.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을 세타로 미분하고 싶은데 세타 의존성이 없으니까 이제 0인데 더하기 constraint의 기여분을 이제 써야 되겠죠. 여기 라운드 세타. 그러면 여기는 이제 f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 구해야 되는 것이 y를 구해야 되고 y 구해야 되고 세타도 구해야 되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구해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 1개, 세타에 대한 운동 방정식 2개,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관계식 3개. 그래서 내가 미지 함수가 3개고 관계식이 3개니까 내가 이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이제 풀어보면 자, 그 두 개의 각 가속도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이제 y 더블 프라임은 a 세타 더블 프라임 컨스트레인트 관계식으로부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람다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둘 사이 관계로 이제 람다는 마이너스 2분의 1 mg sin 알파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역학 문제 풀이는 제가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요 관계식이 뭐냐면 y가 이제 얼마나 이 아래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인데 이 람다 때문에 등가속도 아래로 내려오는 가속도가 줄어드네요. 그렇죠? 뭔가 constraint force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고 굴러떨어지라. 미끄러지면서 굴러떨어지면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데 미끄러지지 말라니까 굴러떨어지려면 훨씬 더 천천히 운동하네요. 가속도가 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람다라는 constraint 때문에 y라는 degree of freedom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한 번 더 쓰고 람다만큼의 constraint force가 생기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mg sin 알파. 자, y가 무게중심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또 가속이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이제 generalized force를 계산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a 람다인데 얘는 2분의 1 a mg sin 알파. 세타라고 하는 것에는 람다 때문에 굴러떨어지는 각 가속도가 요건데 이제 요것만큼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슬리핑 미끄러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 때문에 세타는 이런 이 방향으로 점점 굴러떨어지는 그런 generalized force를 얻었는데 이 general force의 단위가 뭡니까? 힘 곱하기 A가 됐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토크죠.
좌표, 위치 좌표에 대한 generalized force는 그냥 force고 각도에 대한 generalized force는 이제 torq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constraint force의 물리적인 근원은 뭐가 됩니까?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데 미끄러지지 말아라. 미끄러지지 말게 해주는 그 포스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접점에서 이제 마찰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저 QY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게 바로 그 마찰력에 해당되는 거고, 이 Q 세타 얘는 뭐야? 마찰력 곱하기 힘의 그 작용 거리 A. 그래서 그 토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말다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만큼의 마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저 훌라후프 같이 생긴 것의 물성이 표면이 너무 매끈해서 그 경사면과 훌라후프 사이의 마찰력이 이것만큼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서는 얘는 미끄러짐 없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루룩 미끄러져서 떨어지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만큼의 마찰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non-trivial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역학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제 원형 모양의 그 트랙 위에서 물체가 이게 수직 방향인데, 수직 방향에서 아주 조금 이렇게 살짝 비껴난 이 물체가 미끄러짐 없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운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모션인데, 이번에는 이제 프릭션이 없이 슬라이딩 한다. 이런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또 역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 방식으로 풀 텐데, 이 물체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내가 이제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Z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의 라그랑지안은 constraint, 요게 이제 constraint를 무시한 라그랑지안은 2분의 1 m 각도,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속도는 R 방향, 세타 방향의 속력을 이제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질량이 m이고 유니폼 그래비티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움직일 때의 라그랑지안인데, 그런데 여기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까? 컨스트레인트는 요 구면, 요 원 모양의 벽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R이 요 트랙의 반지름 대문자 R과 같다. 역시 이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네. 그래서 여기는 R과 세타에 대해 요것이 요 함수가 0이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R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R 닷으로 편미분하면 mr 닷 한 번 더 미분하면 더블 닷. 그 다음에 얘를 이제 R로 편미분해야죠. 라그랑지안을. 그러면은 mr 세타 닷 제곱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한 개밖에 없고요.
여기에 얘를 r로 편미분한 거 1이네요. 그러면 m 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constraint 운동 방정식은 쟤를 그 세타 닷으로 편미분하면 r 제곱 세타 닷 이거 전체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자 라그랑지안을 이제 세타로 편미분해야 되죠. 그럼 mg r sin 세타 더하기 람다 constraint에 의한 generalized force. 근데 여기서는 general force가 이제 0이네요. constraint를 세타로 미분하면 0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미지수가 r, 세타, 람다 세 개의 미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constraint 방정식. 이제 얘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연립해서 풀면 되면, 그러니까 일단 제일 간단한 요 constraint를 사용하면은 관계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r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mr 세타 닷 제곱은 mg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세타에 대한 constraint 운동 방정식이 constraint를 사용하면 mr 제곱 세타 더블 닷은 여기는 mgr sin 세타. 자, 소문자 r은 소개했으니까 이제 세타하고 람다만 살아있고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하는 방식은 여러분 이제 역학 문제에선 또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연습 문제를 할 때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적인 메소드는 그냥 여기서는 아무튼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양변에 세타 닷을 이제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좌변을 보면 누구를 미분하면은 이게 나오나? 2분의 1 mr 제곱 세타 닷 제곱. 여러분 이거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mr 제곱 세타 닷 세타 더블 닷 원래 있던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변은 누구를 미분하면 제가 나와? 마이너스 mgr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어떤 적분 상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돼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 그럼 이제 요 컨스탄트 계산해야 되는데 컨스탄트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제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초기에 파티클이 요 끝자리보다 약간 오른쪽에 정지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초기에 세타가 거의 0도고 세타 닷은 0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요 에너지 컨스탄트는 어떻게 돼요? 세타 닷에다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세타에다 거의 0 대입하면 얘는 mgr이어야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서부터 내가 mr 세타 닷 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세타 닷을 운동 방정식에 세타 닷을 곱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mr 세타 닷 제곱은 이거 정리하면은 2배의 mgr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세타 닷을 소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요것과 요것을 연립하면 되죠. 요것을 둘을 연립하면은 내가 람다를 구할 수가 있고 람다를 구해보면 람다는 노트를 보면서 쓸게요. 제가 혹시 앞에 숫자들이 틀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시면서
한번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람다를 구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constraint force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내가 constrai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R에 작용하는 constraint force는 그냥 람다였죠. 람다인데 그는 3배의 mg의 코사인 세타 빼기 3분의 2가 되고, 세타 방향의 constraint force는 무엇이냐면은 람다 곱하기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가 저 트랙 위에 슬라이딩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만큼의 constraint force가 가해져야 돼요. 그럼 세타 방향은 아무 힘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미끄러진다고 했으니까 마찰력이 없이, 그래서 그 세타 방향에는 아무런 constraint force가 필요 없고요. R 방향의 generalized force가 필요한데, R이 거리에 다니니까 이제 QR은 이제 힘이 되겠네요. 자, R 방향으로 힘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이 R 방향으로 이만큼의 QR이 필요하대. 이게 다름 아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항력이 되는 거죠. 저 아래 있는 얘가 이 무대가 저 QR만큼의 힘으로 받쳐줘야만 반지름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하네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되는 순간, 자,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코사인 이거니까 이제 수직 높이죠. 수직 높이가 전체 높이의 3분의 2가 되는 어떤 지점, 그 특별한 지점이 있어서 그 코사인 세타가 이게 수직 높이가 3분의 2가 되는 특별한 각도가 존재하네요. 특별한 세타 C가 존재해서 그 각도가 그거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 영역에서는 QR이 양수인데 요 영역에서는 QR이 어떻게 돼요? 음수네요. 그러면 저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constraint force가 여기서는 바깥으로 물체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물체를 안쪽으로 잡아당겨야만 저 트랙 위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려면 그냥 물체를 아래에서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지나면 물체를 잡아당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잡아당겨주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원 모양의 트랙에 물체가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라는 제한 조건만 있으면 그럼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물체는 요 지점에서 아래에서 잡아 끌어주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분리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R을 소거를 해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해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constraint force까지 계산을 하면 물체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는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밀어주면 안 되고 잡아당겨줘야 된다. 근데 잡아당겨주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 물체가 떨어져서 바깥으로 나가겠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걸 설계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롤러코스터에 이렇게 있다라면 물체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설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이 여기 딱 붙어서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붙어서 가게 하는데 제한 조건을 계속 만족해야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추락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각 지점에서 내가 어떤 constraint force를 가해야 되는가를 다 알아야 되고,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지점의 constraint force를 잘 계산을 해서 여기서는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히 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탈하지 않도록 이 청룡열차 이거를 꽉 묶어주는, 트랙에 묶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때 필요한 그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견뎌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숙제에서 이런 숙제가 있었죠. 뭐 옷걸이에 내가 이렇게 끈을 매달았을 때 어느 지점쯤에 이 끈이 이제 이 옷걸이에서 이제 위로 붕 뜨게 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onstraint force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뉴턴 역학이나 라그랑지안 역학이나 둘 다 동등하기 때문에 뉴턴 역학으로도 다 풀 수 있어요. 지난번에 문제는 여러분 뉴턴 역학으로 푸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이제 도입을 하면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